자, 계속 한번 해볼게.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추정 들어갈 겁니다. 통계적 추정 들어가 보자. 자, 어제도 살짝 얘기했는데 이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은 내가 앞에서 열심히 떠들 거야. 근데 너네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 근데 문제는 풀려. 그치? 너네한테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는 파트입니다. 그치? 이해를 하면 제일 좋고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아, 이거 이해 하나도 안 가는데 해도 문제는 풀리니까. 그치? 문제는 풀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추정 파트 들어가면은 추정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새로운 용어 나왔어 또. 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 살짝 살펴보고 갈 거야. 자,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 모집단은 뭐냐면은 어미 모자를 써. 한문으로도 엄마 집단이야. 제일 큰 집단. 그치? 전체 집단. 그치? 전체라고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돼. 모집단.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 그치?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m을 스몰 m을 많이 써주고 자,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해주고 시그마 제곱을 많이 써주고 모표준 편차 해서 시그마를 써줘. 자, 그래서 모 집단에서 모평균, 모분산, 모 표준 편차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자료를 싹 다 조사를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모 집단에 있는 원소를 싹 다 조사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그치?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자, 뭐가 많이 드냐면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 특히 다 돈이 많이 들어. 엄청나게 들어. 그치? 대통령 선거 우리 얼마 전에 했었잖아. 그랬을 때 지지율 같은 거 조사를 한단 말이지. 그럼 보통 지지율 조사를 한 1000명 정도 해. 알겠지? 지지율 조사를 1000명 정도 한단 말이야. 지지율 조사 1000명 정도 했을 때 얼마쯤 들 것 같아? 돈이. 찍어봐. 5억? 예준이는? 5천만 원? 15억에서 20억이 들어. 1000명 조사하는데. 그치?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원 다 조사할 수 있겠어? 어마어마하겠지. 그치? 이거 통계 하나 조사하겠다고 몇 조를 태울 수는 없잖아. 그치? 되게 많이 들어, 돈이. 그치? 돈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을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1000명만 딱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1000명만 조사를 해. 그거를 일부 분, 이후 모집단의 일부 원소, 일부 집합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자, 표본이니까 이 모집단 중에서 일부 원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원소들을 차례로 뭐 x1, x2, x3 똥똥똥똥 해서 xn 해서 n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표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치? 요 n이라는 숫자, 요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n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표본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표본을 뽑을 때는 임의 추출을 할 거야 일단. 그치? 임의 추출이라는 얘기는 눈 감고 추출하겠다고. 그치? 눈 감고 추출해야지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만 지지율 조사를 해. 그럼 조금 이렇게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오케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 저기 뭐야 평균 임금 같은 거 조사하겠다고 재산 같은 거 조사하겠다고 저기 강남에서만 딱 조사해. 그러면 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한 몇백억은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조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안 된다고. 그냥 임의 추출할 거야. 아무렇게나 이렇게 눈 감고 아무거나 뽑을 거야. 그게 임의 추출이야. 그지? 그리고 임의 추출을 하고 표본을 뽑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 추출은 일단 기본이 되는 거고 표본을 뽑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 자, 이름 봐서 알겠지만 복원 추출은 한 번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게 여러 번 뽑힐 수도 있어. 알겠지? 비복원 추출은 한 번 확인하고 버리고 다른 거 뽑을 거야. 알겠지? 그게 비복원 추출이야. 알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복원 추출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은 다 똑같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알겠지?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표본을 뽑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안에서 표본 평균을 찾아줄 수 있어.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야. 자, 표본 평균은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까 하면 X바라고 나타내준다. 그치?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표본 안에 있는 각 원소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방법. 그치? 자,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찾아줄 수 있어.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쓸 거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쓸 거야. 자, 표본 분산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분산 어떻게 찾는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찾는다고. 그치? 자, 그래서 편차를 찾아보면은 각 자료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할 거라고. 그치? 각 자료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야. 이게 제일 기본이야. 재평평제는 이제 응용 공식인 거고. 그치? 자, 각 자료에서 평균 빼서 제곱한 다음에 걔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요 녀석들의 평균이니까. 몇으로 나눠줄 거야? N으로 나눠줄 거야. 그치? N으로 나눠주면은 표본 분산이 나와. 라고 알고 있으면서 어디야? 어디 갔어? 145페이지를 살짝 봤더니 중간쯤에 참고해가지고 S제곱이 x1-x바의 제곱해가지고 쫙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줬어? n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n-1로 나눠줬네. 그치? 뭐지? 왜 n-1로 나눠줬냐면은 n-1로 나눠줘야지만 표본 분산이랑 무 분산이랑 비슷한 값을 가져. 그치? 연관이 있는 값을 갖게 돼. n-1로 나눠줘야지만. 그래서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n-1로 나눠졌다는 결과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표본 분산 요 녀석 때문에 아직도 수학자들이 계속 논란인 게 통계라는 파트를 수학의 범주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아. 맞지? 이거는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뭔가 학문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는 수학이 아니야. 과학이야, 과학. 그래서 통계는 좀 과학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냐. 수학이라는 범주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치? 아직도 논란이 많아. 그러니까 학교 시험 안 나와, 절대. 그치?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구하라는 거는 절대 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치? 모의고사에서도 절대 나오지 않아. 그치? 수능에서도 절대 나오지 않아. 오케이? 내가 지금 20년간 계속 강의를 하면서 딱 한 문제 봤어. 사설 모의고사에서. 딱 한 문제 봤어. 절대 나오지 않아. 학교 시험에서도 다루지 않아, 절대로.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표현 방법, 표현 기호만 알고 그냥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만 가지고 놀 거야?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거야. 알겠어요?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단원의 최종 목적은 전체 모집단을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 힘드니까 표본에서 표본의 평균을 찾은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해낼 거야. 알겠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네 학교 애들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너네 학교 애들 이제 평균 키 조사하면 뭐 다 한 다음에 평균 키 조사해도 되는데 양호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 너무 귀찮았나 봐. 일반 애들만 딱 조사를 한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너네 학교 애들 평균 키를 추측을 해낼 수 있다고. 알겠지? 오케이? 추측을 해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모평균 찾아주는 게 이제 우리 이번 단원에서 해주는 최종 목표야. 이제 최종 목표야. 자, 이제 당분간 표본 평균만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자, 표본 평균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 얘는 이제 쓸데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모집단이 있어. 자, 모집단에 1, 2, 3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치? 너무 크게 키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1, 2, 3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이니까 이산 확률 분포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1, 2, 3 있고 그때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야. 이 녀석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는 저번 시간까지 우리 연습하고 왔었어. 그치? 자, 이 녀석의 평균 찾아보면은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2하고 나오고 분산 찾아보자. 분산 찾아주면은 재평평제니까 평균의 제곱이니까
자, 1, 4, 9에 대한 평균 구해서 3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빼기 2의 제곱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3분의 14에서 4 빼니까 3분의 2하고 나오겠네. 맞지?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취한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표본을 한번 뽑아볼 거야. 맞지? 얘들은 지금 모집단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이고 모집단의 분산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거야, 얘들이. 알겠지? 모집단에. 자, 여기서 표본을 한번 뽑아볼게. 복원 추출로 뽑을 거야. 알겠지? 복원 추출로. 자, 그래서 크기가 몇 자리인 걸 뽑을 거냐면 크기가 2자리인 걸 뽑을 거야. 그러니까 원소 몇 개 뽑겠다고? 2개 뽑겠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표본 안에는 x1이라는 원소랑 x2라는 원소 2개가 들어가 있어. 맞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각각 x1이 뭔지 x2가 뭔지에 따라서 표본의 평균 x바, 표본의 평균이 뭔지 계산할 수 있겠네. 어떻게 계산한다고?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된다고. 알겠어? 그치? 자, 그럼 표본이 될 수 있는 게 1, 1, 1, 2, 1, 3 2, 1, 2, 2, 3 3, 1, 3, 2, 3, 3까지 나올 수 있어서 그치? 표본의 평균은 1, 2분의 3, 2, 2분의 3, 2, 2분의 5 2, 2분의 5, 3까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표본을 어떤 형태로 뽑는지에 따라서 x바 모양이 달라질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x바라는 거 보니까 1부터 3까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데 2분의 3이 뭐 여러 개 나오고 2분의 5가 여러 개 나오고 뭐 이런 형태를 갖네. 그치? 그래서 x바라는 이 값 자체가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해버려. 그래서 x바로 이루어진 이산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작성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1을 가질 수 있고 2분의 3, 2, 2분의 5, 3까지 가질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그때 x바가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때 확률을 적어보면은 총 9가지 경우가 나온 것 중에서 1이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9분의 1. 2분의 3 나오는 거는 9분의 2. 얘는 9분의 3. 얘는 9분의 2. 9분의 1 하고 나와서 합이 1 나오는 거 맞겠네. 맞지? 자, 그럼 이 녀석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평균을 한번 찾아볼게. 평균은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 x바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야. 그치? 자, 조심해줘야 돼. 자, 표본 평균이야, x바가.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치? 이거 표본 평균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치? 표본 평균은 x바야, 그냥. 이건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찾아보자. 그래서 9분의 해놓고 곱해서 더할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3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2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얘는 뭐라고 읽어주면 돼? 표본 분산이야? 아니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그치? 표본 분산 S제곱이랑은 다른 얘기야. 그치? 전혀 다른 얘기야. 오케이?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치? 요 분포에 대한 분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평평제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3분의 1 나와. 감산 빠르지? 그치?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취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럼 내가 얘를 설마 이거 계산했겠어? 암산 빨랐겠어? 아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사이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지금 별표 쳐놓고 갈 거냐면은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것 별표 좀 쳐놓을 거야. 14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 딱 하나만 쳐놓으세요.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중심 개념 이미 추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나와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 얘는. 그치? 자, 145페이지 맨 위에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도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고 자,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놓을 거냐면은 얘랑 얘만 알면 된다고. 그치?
S제곱이랑 S는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는 머리에서 지워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뒷페이지 이제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사이의 관계만 한번 해보고 갈게.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M이라고 하고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무조건 같아져. 알았지? 이렇게 표본들을 만들 수 있어. 표본 다양한 이 표본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무조건 같아지는 거야. 이제 무조건 같아져.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랑 같아. 크기 n짜리 뽑아주면. 이제? 자, 그래서 얘는 크기 2짜리 뽑아줬으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던 모집단의 분산을 2로 그냥 나눠주는 게 답일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막 한참 고민하고 쓴 거 치고는 계산이 너무 간단하지? 그치?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취한 거야.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고 있으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와 관계 있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오케이. 뭐 밑에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14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그 밑에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도 별표를 5개를 쳐놓을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도 뭔가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고, 그지? 표본 평균들도 뭔가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어. 맞지? 그럼 모집단의 확률 분포랑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야. 밑에 별표 친 걸로. 자,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으로 이루어진 이 분포, 이제 이 분포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그치? 그럼 여기다가는 뭘 써줘야 돼? 표본 평균, 요 x바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m 있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여기 써지는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그러더라도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충분히 크다는 건 몇 개 이상? 20개 이상. 이제 그러니까 절대 애매한 숫자 안 준다고. 50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 따르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로 풀어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좀 미심쩍긴 하지만 따라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도대체 문제 어떻게 나오길래 이런 얘기를 했냐? 자, 유형 3번부터 한번 볼 거야. 자, 유형 3번부터 봐주면 자, 어느 야채 가게에서 판매하는 당근 한 개의 무게 평균은 176,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는 뭘 하면 되냐? 자,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값들이 모집단을 의미하는 건지 표본을 의미하는 건지만 구별해 줄 줄 알면 돼. 알지? 자, 그래서 유형 3번, 342번 보면은 여기서는 당근 무게 평균이 176g이래. 그럼 이 176g은 모집단의 평균이겠어? 표본의 평균이겠어?
모집단의 평균이야. 아직 표본 안 뽑았어. 그지? 전체 평균이란 얘기야. 그래서 m이 176이야. 자, 표준 편차는 8이래. 그러니까 시그마는 8하고 나왔어. 이 중에서 몇 개를 추출했어? 16개를 임의로 추출했어. 추출했다라는 거는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야. 그치? 표본을 뽑았어. 16개짜리 표본을 뽑았을 때 자, 조사한 무게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x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니까 표본의 크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알겠지? 자, 평균은 몇 자리라고? 176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한다고. 그러니까 루트 16분의 8이 바로 이 녀석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4분의 8이니까 2. 그래서 2의 제곱자리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쓸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보자. 1번에서 뭘 구하래? P의 X바가 1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어제 정규분포 풀듯이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치? 자, 뭐라고? 표준화 시키라고. X바에서 뭐 빼줘? 176 빼줘. 그거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줄 거야. 180에서도 176 빼고 2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얘는 Z라고 쓰고 얘는 계산해 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겠네. 자,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 확률 구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 0.5에서 이 부분 확률 빼면 되겠지. 그래서 표 읽어주니까 0.477이 그래서 0.032 아니고 0228 하고 나올 거라고. 됐죠? 자, 2번 보면은 P의 X바가 173부터 177까지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면은 X바에서 176 빼주고 2로 나눠줄 거야. 173에서도 176 빼주고 2로 나눠주고 177에서도 176 빼주고 2로 나눠줄 거야. 그럼 얘는 Z가 마이너스 1.5부터 0.541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1.5 여기 찍혀 있고 0.5 여기 찍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더해주면 되겠지. 자, 1.5에 해당하는 거 읽어주니까 0.433이래. 0.4332 더하기 0.5에 해당하는 건 0.192래. 0.192로 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 치고는 문제 푸는 건 쉽네. 어렵지 않아. 뭐만 찾으면 돼? 요 분포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가면은 346번으로 가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전지 수명은 평균이 36시간,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야 이게?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X라는 모집단이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 36에 5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자, 거기서 몇 개를 추출했대? 몰라. N개를 임의로 추출했대. 그래서 크기는 N이고. 자, X바를 구할 거야. 자, 그런데 X바도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몇 자리를 따라?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아. 36에. 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러니까 루트 n분의 5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서 와. 나 우리 수업 2시부터 시작인 줄 알았잖아. 너 안 와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은 P의 X바가 35부터 37까지의 확률이 0.9554 하고 나왔대.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어떻게 하자고? 표준화 시켜주자고. 그치? 표준화 시켜주지 말고 이걸부터 할까? 자, 그럼 얘는 36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녀석인데 35부터 37까지의 확률 구할 거야. 그럼 35랑 37이 36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어때? 같겠지. 맞지? 자, 그래서 얘는 2배 P의 X바가 36부터
37까지의 확률 이렇게 찾아줘야겠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 뭐 찾아주는 거야? P의 X바가 36부터 37일 때까지의 확률이 2로 나눠주는 거니까 0.4772. (9544) 4772 하고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표준화 시켜보자. 표준화 시켜주면 뭐야? X바에서 평균 36을 빼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5로 나눠줄 거야. 자, 걔가 36에서 36 빼고 이 녀석을 루트 n분의 5로 나눠준 거부터 37에서 36 빼고 루트 n분의 5로 나눠준 거 사이에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정리해주면 P의 맨 왼쪽은 0 되고, 자, 이 녀석은 Z라고 쓸 거고, 얘는 1이니까 번분수치해주면 5분의 루트 n 하고 나오겠네. 걔가 0.4771이려면은 Z가 몇부터 몇까지여야 돼? 0부터 2까지여야 된대. 그래서 얘가 2라고. 그치? 그래서 5분의 루트 n이 2니까 곱해준 다음에 제곱해주면 n은 100이구나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질문하고, 다음 거는 잠깐만. 다음 거는 이따 설명해 줄 테니까 다 푼 사람은 책 앞에 안 푼 데랑 쌤 풀고 있어봐. 알겠지? 자, 2장 넘겨서 1, 2번을 안 풀고 왔네. 1, 2번 풀고 갈게. 1, 2번. 자, 1번, 2번 가자. 어쩐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자, 1번, 2번부터 보자. 자, 유형 1번 보면 335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은 x가 어떻게 나타나졌냐면은 1, 3, 5 p의 x가 x일 때 확률이 각각 3분의 1 a, 2분의 1 합이 1 하고 나왔어. 자, a부터 찾아보면은 다 더한 게 1이다 이용해서 a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자, 3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하니까 6분의 5.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 그치? 그래서 아예 통분시켜서 써볼게. 얘는 6분의 2, 6분의 1, 6분의 3 하고 써주면 되는 거고. 맞지? 자, 이 녀석의 모집단의 평균 구해보자. 모집단의 평균은 6분의 해놓고 곱해서 더하면 돼.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15 해서 6분의 20, 3분의 10 하고 나올 거고. 맞지? 모집단의 분산 찾아볼 거야. 그러면은 재평평제 1, 9, 25의 평균을 구할 거야. 6분의 2 더하기 9 더하기 75 빼기 6에 제곱할 거야. 9분의 100. 자, 그러면은 몇 돼? 11, 86? 6분의 86이니까 약분해가지고 3분의 43, 9분의 129. 그래서 9분의 129 빼기 9분의 100이니까 9분의 29. 맞나? 아이씨, 맞네.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러워? 자, 표준 편차는 루트 취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29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거기서 이제 크기가 몇 자리인 표본을 뽑았어? n이 5자리인 표본을 뽑았어. 그치?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줄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그대로 똑같을 거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9분의 29를 뭘로 나눠준 거랑 같아? n이랑 나눠줘. 그러니까 얘가 5니까 약분해서 9분의 5하고 될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취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5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9분의 29인데 막 약분하고 싶어서 내가 숫자 막 마음대로 만들어내. 그지? 45분의 29 루트 취하는 거니까 3루트 5분의 29 루트 29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 자, 옆 페이지 가자. 유형 2번 가면은 1, 2, 3, 4 숫자가 각각 적힌 공이 1개, 2개, 3개, 4개씩 들어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숫자들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1, 2, 3, 4 그때 각각 확률 구해보면은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서 1개야. 2가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서 2개. 10분의 3, 10분의 4 합이 1 나오는 거 맞겠지.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요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거야. 얘는 10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하고 나와가지고 10분의 10, 20, 30. 그래서 3이 평균. 자, 분산을 찾을 거야. 제평 1, 4, 9, 16에 대한 평균을 찾는 거니까 10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에서 평균의 제곱 9 빼주면 되겠네. 자, 계산해주면은 35, 36, 100이네. 그래서 10에서 9 빼니까 1 하고 나온다. 자,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1 하고 나올 거야. 자, 거기서 크기 몇 자리를 뽑을 거냐면은 어디 갔어? 세 개를 뽑는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3이야. 자, 그 상태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그럼 모집단의 평균 그대로 써주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그럼 모집단의 분산 1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찾을 거야. 뭐 하라고? 여기다가 루트 취하라고. 이렇게 찾으면 돼. 그치? 어렵지 않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게 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 단원으로 갑시다. 마지막 무평균의 추정 갈 거야. 맞지? 무평균의 추정. 자, 최종이네, 최종. 추정을 할 겁니다. 무평균의 추정. 자, 우리 아까 살짝 떠올려 볼게. 자, 모집단이 있었어.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그 다음을 모분산. 모표준 편차.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표현했었고. 그치? 자, 여기서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크기가 n짜리인 걸 뽑으면은 x1부터 xn까지 원소가 있고 그 녀석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까지 있었는데 s랑 s 제곱은 뭐 몰라도 상관없고 이것만 가지고 논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었지?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모집단의 분산이랑 같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같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x바는 자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정도까지 했었지 그치? 방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뭐를 조사할 거라고? 표본을 조사를 할 거라고. 그치? 그럼 표본의 평균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찾고 싶은 건 표본의 평균이 아니고 뭐를 찾고 싶어? 모집단의 평균을 찾고 싶은 거야. 자,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집단의 평균까지만 찾고 끝날게. 알지?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청주고등학교 1학년 일반 애들을 키를 조사해가지고 전체 학생 키를 유출을 해낼 거라고. 이제 전체 학생 키를 유출을 해낼 거야. 근데 모집단의 평균은 이걸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해. 이제 절대 못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1, 2, 3이라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짜리인 것만 해도 표본이 뭐 나왔어? 1, 1이라는 표본부터 시작해서 3, 3이라는 표본까지 9개 나왔어. 알았지? 전체 표본의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보다 훨씬 많아져. 알았지? 자,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이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게 훨씬 빨라, 그거는. 알았지? 근데 모집단을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일부분만, 요 녀석만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유출을 해내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유출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니까 이걸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알았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자, 청주고등학교 2학년 일반 애들 몸무게가 대충 한 평균으로 70 정도 나왔대. 그치? 그러면 1학년 일반 애들만 뽑아가지고 몸무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은 표본의 평균이야. 맞지? 표본의 평균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전체 모집단이 정확히 70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 맞아?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 그치? 그래서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없어. 그치? 절대 불가능해.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유출을 할 거냐면은 2학년 일반 애들 평균 몸무게가 70이니까 대충 청주고 애들 전체 학생 몸무게는 68kg부터 72kg 사이야 라고 요 표본 평균에서 조금 빼고 조금 더한 거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릴 거라고. 그치? 이 사이에 있어. 정확히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조금 믿을 만한 얘기가 되겠네. 그치? 조금 믿을 만한 얘기가 돼. 오케이? 이 녀석을 좀 더 키웠어. 65부터 75 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보다는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되겠네. 맞지? 오케이? 모집단의 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보다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됐다라는 얘기는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줘. 알았지?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줘. 자, 좀 더 키울 거야. 야, 평균이 60부터 80 사이야. 그럼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됐네.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그러니까 정주고 애들 평균 몸무게는 0에서 140 사이야. 그럼 완전 믿을 만한 얘기가 되잖아. 100%잖아, 100%. 이거는. 그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잖아. 맞아? 하지만 의미가 있는 자료야, 없는 자료야?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야. 그지? 의미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 범위가 최대한 짧아야 돼. 그치? 최대한 짧아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는 자료야. 오케이? 그런데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의미가 없는 자료가 돼버려. 그치?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근데 범위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되지만 신뢰도는 낮아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신뢰도는 최대한 키우면서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야. 알지?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게. 의미 있는 자료라는 거는 이 범위가 최대한 짧아야 되는 거고, 그치? 신뢰도는 최대한 키워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목표가 됐어. 알겠지? 자, 그럼 모집단의 평균이 요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즉, 신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정확하게. 자, 신뢰도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 거야. 자, 우리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여기 있어. 알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첫 번째 표본 1번 표본 뽑았더니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 한 요쯤 찍혀 있더래. 알지? 그래 놓고 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빼주고 좀 더 더해줘 가지고 이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들어가 있네. 맞자? 자, 두 번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찾았더니 한 요쯤 있더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사이 했더니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어. 그치? 세 번째 표본 뽑아가지고 했더니 표본 평균이 요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 있어. 그치? 자, 네 번째 표본 했더니 요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로 신뢰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겁니다. 알지?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신뢰도가 95% 추정이랑 99% 추정이 있거든. 자, 일단 95% 추정부터 한번 해볼게. 자, 신뢰도가 95%라는 얘기는, 그치? 내가 어떤 표본을 뽑든 그 표본 안에, 그 표본으로 만들어진 이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그치?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95% 확률로 이 모집단의 평균이 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생기는 이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신뢰도 95%라는 건 결국
요 값을 x바 플러스 k라고 하고 요 값을 x바 마이너스 k라고 하면은 x바 플러스 k부터 x바 마이너스 k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그치? 그거를 식으로 쓰면은 p의 x바와 모집단의 평균 사이의 차이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도 95%로 추정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치?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오케이. 이 녀석, 저기 넘겨줄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k부터 절대값 풀어주니까, x바 마이너스 m, k 하고, 그 녀석이 0.95가 되는 거야. 맞지? 0.95가 되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이 녀석을 봤더니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치? 뭔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생겨먹은 거 보니까 어떻게 생겨먹었어? 평균을 뺐네? 그치? 그러니까 표준화하는 거의 일부분이야. 맞아? 표준화하는 거 일부분이니까 이 녀석을 뭐만 하면 돼?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정확하게 돼버리겠네. 그치? 그래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세 변에다가 표준 편차로 나눠버릴 거야. 그치? 표준 편차로 나눠버릴 거야. 자, 그럼 P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K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K1 확률이 0.95야. 맞지? 자, 이 녀석은 이제 Z라고 써져가지고 P의 시그마 그냥 쓸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k부터 z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k1 확률이 0.95야 지금. 맞지? 약간 되지? 자, 이 녀석은 지금 부호가 반대니까 2배 0부터 z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k1 확률이 0.95라서 z가 0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k1 확률이 0.475가 나오는 요 값을 구해줄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요 확률을 갖는 여기 값을 구해주면은 이 값이 1.96이더래. 알았지? 1.96이더래. 오케이, 1.96이야. 자, 그래서 결국 요 녀석 이항해주니까 k가 뭐가 돼?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범위 있지? 요 범위, 신뢰 구간은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 신뢰 구간은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집단의 평균이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루트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95%로 추정해준 신뢰 구간입니다. 알겠어? 이해돼? 뻥치지 마. 이해 안 되잖아. 이해되면 좋고, 알겠지?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다고. 아무튼 이게 신뢰 구간이야. 신뢰 구간. 알겠지? 자, 그럼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똑같이 전개를 해 나가는데 뭐만 바뀌어? 여기가 0.99로만 바뀌어주면 된다고. 그치? 똑같이 여기가 0.99로, 여기가 0.99로, 여기가 0.99로, 여기가 0.99로 바뀌어서 여기가 0.495가 될 거라고. 그치? 그렇게 되는 K값을 찾아보면은 1.96이 아니고 2.58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때 K값은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오케이? 그래서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모집단의 평균은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야 라고 표현한 게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야. 그래서 그럼 앞에 곱해진 숫자 1.96, 2.58 우리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 문제에서 알려줘.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줄 거냐면은 Z가 0부터 2.58까지의 확률이 0.475 이런 식으로 알려. 1.96
1.96일 때까지 확률이 0.47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단 해놓고 맨 마지막에. 알겠지? 문제 항상 알려줄 거야. 알겠지? 가끔 문제에서 얘를 너네들 계산 편하라고 2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문제 따라서 이제 이 앞에 곱해진 1.96이라는 숫자는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1.96이라는 숫자는 달라지는 거야. 뭐가 써져? 여기 써진 숫자가 써진다고. 알겠지? 여기 써진 숫자가 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은 신뢰도가 95%에서 99%로 늘어났으니까 여기 앞에 곱해진 숫자가 커져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좀 더 늘어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늘어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거라고. 알겠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할 겁니다. 자, 일단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간쯤에 나와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자, 이 공식의 형태는 외워줘야 돼.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99%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맞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커져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신뢰도는 높이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로 했어. 맞아? 그런데 신뢰도가 주어지면은 요 값은 고정돼 있어. 맞지? 신뢰도가 주어지면 요 값은 고정돼 있는 거야. 그치? 요 녀석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아. 고정돼 있는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값이 작게 만들고 싶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n을 키워주면 돼. 표본을 최대한 많이 뽑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길이가 짧아질 거잖아.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신뢰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치?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져. 알겠어요? n이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져.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신뢰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n이 일정한 상태에서 신뢰도가 커지면 얘는 어때? 커져. 그치? 신뢰도가 커지면은 길이는 길어져. 맞지? 신뢰도가 작아지면은 L은 작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 154페이지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딱 3개쯤 쳐놓고 자, 방금 했던 요 내용 신뢰도가 일정할 때 n이 일정할 때 그 내용이 맨 밑에 한 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치? 나중에 너네 이거 다시 읽어보려면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놔. 옆에다가 신뢰도가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l은 작아진다. 신뢰도가 n이 작아지면 신뢰도가 커진다.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 내용. 나중에 보면은 읽기 귀찮아. 한글로만 돼 있어서. 자,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요 파트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는 풀린다고. 알지? 뭐만 외워주면 돼? 공식,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 신뢰 구간의 신뢰 구간 공식, 길이 공식만 외워주고 있으면 돼. 자, 5번 볼 거야.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m이야. 자, 이 m이 의미하는 건 뭐야? 모집단 평균이야, 모평균. 그래서 이 파트는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하는 건지 표본의 평균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만 구별하면 돼. 알겠어? 자, 그 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가 4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이 제과점에서 만든 초콜릿 중에서 64개를 임의로 추출했대. 뭐가 64야? 표본의 크기가 64야.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이 64개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70g이었대. 그러니까 뭘 조사했어? 64개의 평균이니까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야. 표본의 평균이 70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초콜릿 한 개 무게 m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신뢰도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 99%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 해가지고 나와 있네. 자, 그래서 맨 뒤에 단하고 항상 이렇게 써줄 거라고. 이거 보고 앞에 곱해주는 숫자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95% 추정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여기 써놓은 거. 알겠지? 그래서 70 마이너스 1.96에 루트 n이니까 8분의 시그마니까 4부터 70 플러스 1.96에 8분의 4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치? 공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자, 이 약분 되니까 쓱쓱 0.98 하고 나와서 69.02부터 70.98 사이가 우리가 찾고 싶은 95% 추정한 신뢰 구간. 그치? 이게 답인 거야. 그치? 신뢰 구간 찾아라. 자, 99% 추정한 거 신뢰 구간 찾아라 라고 그랬어. 2번은 99%는 뭐 하면 돼? x바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 이래 버리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은 70 마이너스 2.58에 8분의 4부터 70 플러스 2.58에 8분의 4 약분한 다음에 약분해 주니까 1.29 하고 나오는 거니까 68.71부터 71.29 사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 뒷페이지 보면 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 나왔네. 실내 구간의 길이.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길이. 자,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표준 편차 4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 자, 표준 편차가 4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알려줬고 16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그러니까 n은 16. 하루 여가 시간의 평균 m을 95%로 추정했을 때 그 m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 사이하고 나왔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라 라고 이랬어. 이게 바로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잖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 필요 있었어? 없었어. 그냥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2만 곱하면 됐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대로 그냥 주어진 거 대입하면 돼. 2 곱하기 1.96에 루트 n이니까 4분의 시그마니까 4 약분해서 2개 곱하면 되겠다. 2, 9, 3 그래서 3.92 하고 나올 거라고. 됐슈. 자, 옆에도 보면은 자, 355번 볼 거야. 어느 공에서 처리되는 수화물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3짜리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 자, 평균을 99%로 추정했어.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3kg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러니까 뭐야? 길이가 3 이하가 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2 곱하기 99%니까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3 하고 계산할 거라고. 그치? 그게 몇 이하? 3 이하. 3 약분해서 곱하면은 대충 6, 1.5보다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으면 돼.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네. 계산기 써. 그치? 계산기 써. 이런 곳에서 계산하는 거는. 그치? 시간 아까우니까 계산기 써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n이
대충 26.6256보다 크거 나갔대. 그러니까 n은 27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 하고 나와 있고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잘 안 다뤄 얘기를 해줬는데 가끔 한 번씩 문제에서 요 추정 문제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집단은 우리 조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댔어, 그치? 조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얘들을 찾아줘가지고 특히 얘를 찾아줘가지고 얘를 추정을 해내지, 그치? 얘를 추정해낼 때 지금 뭐가 필요했어? 항상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놀았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실제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알아 몰라? 모집단의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 편차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저렇게 주어진 거야, 그치? 근데 가끔 문제에서 야, 뭐 표본 평균이 70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크기가 뭐 16개짜리를 찾았을 때 표준 편차가 3이야. 뭐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어. 모집단의 표준 편차 주어지지 않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주어져 놓고 추정하라는 문제가 있어. 가끔 한 번씩. 그러면은 얘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간주하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표본을 뽑으면은 임의로 추출했을 때 모집단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나 표본들의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나 똑같을 거야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거라고. 알겠어? 그치?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알려줬는데요라고 긴장하지 말고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 이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도 문제는 떠듬떠듬 풀리는 거니까 이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